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 세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양의식입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은 세금의 종류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자, 세금을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그런 내용이죠. 가장 기본이 되고요. 이 자체로서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문장 속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라는 뜻이 아니고 제목, 소속이 어디에 속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그때그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금의 분류, 조세 세금의 분류 그 소리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고 관련된 내용 범위 내에서 이제 여기서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세 주체라는 것은 이게 옛날 구시대적인 약간의 냄새가 풍깁니다. 과세라는 말은 세금을 부과한다 그 말이에요. 세금을 부과한다. 주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 주체. 그래서 국가가 과세를 하면 국가가 이렇게 주체이면 그 말이죠.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세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이면 지방세입니다. 아셨죠? 어떻게 해요? 국가가 과세 주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면 지방세 이렇게.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의 주요 살림살이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은 국세,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세법은 19세기의 그 내용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국가가 지고 있으면 국세, 칼자루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으면 지방세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칼자루가 뭐다?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의 범위 내용 중에서는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용도의 특정 목적. 그런데 용도가 세금을 냈을 때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인다라고 딱 목적이 됐다, 특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특정이 됐다든가 목적이 되어 있으면 쓰임새가 딱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세. 그렇지 않으면 뭐 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보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잘 아시네요. 보통세. 이렇게. 용도가 특정 또는 목적이 되어 있으면 목적세라고 한다. 그래서 목적세가 더 중요하겠죠? 이 대략적인 제목을 분류를 공부할 때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목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뭐다? 보통세. 목적이 되어 있다, 특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목적세. 이렇게 되는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소위 말하는 요즘 시대 말하는 빅데이터.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만 출제가 됐습니다. 국세냐, 지방세냐, 보통세냐, 목적세냐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세, 간접세는 개략적으로만 일단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세는 이런 거를 직접세라고 해요. 직접 내가 내 세금, 내 소득에서 내가 직접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직접세. 간접세는 그러면 내 소득 내가 직접 안 낸다는 소리네. 이런 거죠. 조금 이따가 나중에 또 2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사장님이 소비자들한테 가전제품을 팔고 부가세를 이렇게 징수하죠. 요금을 받죠. 그 요금 속에 예를 들자면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거죠. 부가가치세를 10% 받아가지고 소비자한테 받아서 간접적으로 내가 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접세. 그래서 소비자의 세금을 내가 징수를 해서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켜서 그 말이죠. 그 전가된 10%를 내가 물건값에 포함해서 받아서 내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랬을 때를 전가, 2강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전가 여부에 따라. 전가라는 말은 부담을 시킨다. 소비자한테 이전을 시킨다. 소비자한테 부담시킨다. 이전시킨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가전제품 팔 때 10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110만 원 그거를 10만 원만 분석해 보면 소비자한테 받아가지고 자기가 내기만 하는구나. 가전제품 사장님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가전제품 그래서 매장을 생각하시면 간접세고요.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남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소득에서 내가 직접 낸다. 내가 내 세금 직접 내는 거를 직접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전가시킨다, 부담시킨다, 이전시킨다 이런 말 없죠. 그래서 그걸 직접 내 세금 내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구분은 아직까지는 빅데이터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 혹시 어렵게 나올까 봐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합격상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다, 100%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나중에 또 2강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일단 보통세 중에서 직접세, 간접세를 많이 구분을 한대요. 이론적으로 직접세는 이런 거,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세. 그 중에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거의 50% 출제가 되고 있죠.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면서 보통세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알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분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혹시 오리엔테이션 듣고 오셨으면 양도소득세는 앞에 뭐 붙여서 시험 볼 때까지는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개인 양도소득세 이렇게 개인 양도소득세, 개인 종합소득세 그 말이죠.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 법인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법인 사업소득세, 즉 법인 소득세, 법인세로 이렇게 알겠죠? 타이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세, 상속도 맞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그 내는 그 관련된 세금이 뭐다? 상속세. 그러니까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거죠. 증여세는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계시고 쌍방이 살았을 때 부모님이 나 결혼할 때 집 3억짜리 하나 증여해줬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증여세 내는 거. 그 다음 종합부동산, 종부세. 부동산을 뭐 한다? 많으니까 종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종부세는 이렇게 아직까지 직접세, 간접세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보통세에 해당이 되고 국세에 해당이 되는구나. 국가의 살림살이를 주요 목적으로 내는 세금이구나. 내가 세금 낼 때 어디로 쓰인다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인지세도 마찬가지. 타이틀 면에서 보면은 물론 많이는 안 나옵니다. 인지세는 지금까지 총 2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부가가치세는 이제 출제 범위에서 제외시키니까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타이틀 정도만. 그래서 부가가치세, 인지세도 요거 잠시 눈 감으면 보통세에 해당이 되고 국세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 목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 교육세. 농어촌 발전 목적으로 내는 거. 목적이 딱 정했죠? 그러니까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다 목적이 있어서 용도가 특정이 돼서 용도가 목적이 되어 있어서 목적세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다음 중 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네모 박스로는 막 섞어서 넣어. 그러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세 가지구나. 국세 중에 목적세 세 가지. 국세 중에 보통세 이거는 왜 가지수를 안 써놨을까? 더 많을 수 있다 이 말. 그런데 제가 안 나오니까 총량출. 요거는 총 3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보통세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부동산 임대사업, 부동산 양도를 했다. 그럼 양도소득세, 임대사업, 종합소득세. 그죠? 거기에 관련된 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양도소득세는 보통세이면서 국세에 해당한다. 그 말 아셨죠? 그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도 내용은 출제가 안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니까. 그러나 타이틀은 나와요. 타이틀은 알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정도만 놔두고 2강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하는 그냥 분류만 이렇게 한다. 이 정도만. 주소가 어디쯤 있구나.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지방세를 한번 볼까요? 지방세. 자,
지방세는 첫 번째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라고 그랬죠. 또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주요 목적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뭐다? 지방세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른 구분에 해당이 된다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지방세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보통세, 목적세. 자, 지방세도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가 지금까지는 빅데이터상 100%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만. 알겠죠? 아, 일반 보통경비에 쓰는 것은 보통세. 목적이 정해진 것, 용도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것, 이거는 목적세라고 하는데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두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됩니다. 자, 세금의 명칭을 뭐라고 그랬죠? 세목이라고 합니다. 세목. 이 두 가지 세목만 아시면 돼요. 국세의 목적세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있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암기해 놓고 나머지를 보통세로 찍으면 100% 정답을 맞출 수 있겠네요. 자, 그 중에 보통세 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단계 세금. 혹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듣고 오셨으면 많이 강조했었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안 나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나와요. 그 다음에 보유하는 재산세. 취득에서 또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예요. 건물을 멸실을 듣게 한다든가. 그럼 건당 6,000원을 내는 거죠. 그 등록면허세.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거죠. 이런 것들. 재산세. 예를 들어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재산세 내는 거죠. 네. 주민세. 주민세는 타이틀만 알면 될 정도로 거의 내용은 출제가 안 되고 있죠. 지방소득세도 타이틀만 알면 돼요.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도 이제 조금 후에 2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세, 간접세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우라고요? 목적세를 먼저 암기하고 나머지 전부 다 보통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두 가지밖에 없고 여기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보통세잖아요. 쉽죠? 모든 코미디 프로에 쉽지요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같이 부가가치세야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자,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목적세에 해당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그렇게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 문장 속에서. 쭉 보기가, 우리 시험은 보기가 5개가 나오죠. 1번부터 5번까지. 옛날에 1번부터 5번까지는 과거에는 이 하나, 지역자원시설세면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소득세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다 했는데 조금 시간을 뺏는 작전,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내용은 똑같은데 1번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조금 전처럼 지역자원시설세는 국세로서 보통세, 목적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기 5개 중에 하나에 넣으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세금의 분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국세, 지방세는 분류 기준이 뭐다? 과세 주체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역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 역으로는 아직까지 함부로 출제가 안 됐어요. 국세, 지방세 구분 분류 기준은 뭐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부분. 보통세, 목적세 분류 기준은 용도가 정해졌느냐, 특정되었느냐, 목적이 되었느냐. 특정됐다, 목적됐으면 목적세. 그렇지 않고 일반 보통경비 쓰면 보통세. 아셨죠? 직접세, 간접세는 다음에 2강을 하고 되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하나 나온다면, 지금까지는 여기까지가 100% 출제됐다고 그랬죠? 빅데이터에서. 이쪽만 하면 돼. 국세,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만. 그 왜 그럴까? 이거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전 직접세, 간접세는 교수님들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용, 강학상 이런 말이에요. 이론상 그 말이에요. 이론상 직접세, 간접세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출제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갈 때 직접세, 간접세를 많이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쪽만 출제를 했고 이론적인 면은 출제를 하지 않았다. 그 뜻이겠죠. 네,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거의 99.9% 포인트가 맞았고요. 여기 부분 직접세, 간접세는 혹시 몰라서 분류는 해놨지만 두 번째 강의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